자, 리스 사기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리스 사기 어떻게 돼요? 자, 1년 남짓, 1년 미만의, 뭐 1년 넘은 것도 있지만 1년 미만의 신차급 시세 한 1억짜리를 렌트와 리스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소비자, 자, 이 1억짜리 차를 차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게 엄한 계산법을 많이 들이댑니다. 자, 원래 1억짜리 차가 신차 때는 1억 3천이었어요. 1억 3천. 신차 때는 1억 3천이었습니다. 자, 이제 약간 중고차가 돼서 1억이 된 거예요. 신차 때는 뭐 48개월 할부일 때 월에 48개월이면 얼마씩 내야 되겠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1억 3천이면 이자까지 한 1억 4,800 정도 될 거예요. 1억 4,800 나누기 48개월은 한 달에 월에 약 310만 원씩 나갑니다. 월에 310만 원씩 나가요. 월에 310만 원씩 나가는 차가 이제 1년 정도 돼서 차값이 한 1억 1천이 된 거예요. 중고차 값이 1억 1천이 된 거예요. 1억 1천. 자, 이 차를 이제 소비자한테 이 리스 사기를 치려는 회사가 이 차를 소비자한테 팔아요. 이 차를 이제 어떻게 파느냐? 자, 1억 1천짜리인데 소비자한테 2년마다 차를 신차로 바꿔주겠다. 먼저 이걸로 눈에 뭐가 씌우게 만듭니다. 눈에 뭐가 씌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다. 어이? 내가 1억 1천짜리 차를 사는데 보증금을 7천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보증금을 왜 7천씩이나 받느냐? 이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7천을 받는데 보증금은 우리가 다 돌려줍니다. 근데 보증금을 7천을 받는 이유는 2년마다 차를 우리가 바꿔줄 거기 때문에 당신한테 더 이상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바꿔줄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7천을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낼 돈이 지금 없으니 요 차를 리스를 1억 5천이나 1억 6천만 원을 리스를 터트립니다. 그래서 차값은 1억 1천이니까 요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시면 보증금은 본인은 2천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2천만 원만 내시고 본인이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으니 요거를 1억 5천이나 6천을 리스를 터트리는데 이자를 사상 초유의 이자를 말아 넣어요. 왜 이자를 많이 말아 넣을까요? 리스사랑 결탁이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이자를 많이 말 수가 없거든요. 이자를 이빠이 말아 넣습니다. 10몇 프로까지 말아 넣어요. 그래서 총 다 내면 다 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억 한 1천만 원 돼요. 이자를 한 5, 6천만 원을 말아 넣습니다. 60개월로. 그러면 소비자는 이런 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 안 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하지 못하게 여기서 현혹을 시켜요. 어떻게 현혹을 시키냐? 자, 보증금을 7천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2년마다 당신의 차를 바꿔주는데 당신이 보증금을 7천을 넣을 필요는 없다. 리스를 좀 더 많이 터트려서 리스를 대신에 2억 1천만 원 가까이를 아니 1억 5천을 60개월을 터트려요. 60개월을 터트리면 또 이거 비슷해져. 한 달에 한 340만 원? 월에 한 340이 나와요. 근데 당신이 보증금을 우리한테 넣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굴리니까 우리가 140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매달 200만 원만 내라. 참 여기서 소비자들이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고 몇 달 전에도 리스 사기를 당하지 마라. 당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그러는데 물론 차를 싸게 살려는 욕심이 화를 부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진 않습니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함정이 있냐면 자 봐요.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땐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실제 내 선에서 액면상 움직이는 건 뭐냐면 나는 보증금을 1,800만 내면 돼요. 1,800만 내면 되고 나는 월에 20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월에 200만 원만 내면 여기서 140만 원씩 주고 있고 이전에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1년 넘게 2년 넘게 다 이렇게 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이 차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그 차를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한테는 다시 또 다른 차가 나와요. 리스가 종결되고 그렇게 차를 바꾼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3년 동안 이용하고 나를 소개시켜줬고 그러니까 액면으로 하나씩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나는 PPL을 받아서 갔으니까 이걸 받잖아. 뭔가 말이 안 돼. 근데 실제 내가 차를 살 때는 내 주머니에서는 1,80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고 나는 매달 2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2년마다 3년마다 차를 또 바꿔줘요. 이게 리스 사기를 치는 회사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걸 처음에 하면 얘네들이 돈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용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면 돈이 남죠. 돈이 엄청 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매달 내줘야 되는 이 돈이 엄청 커지니까 그때 이 회사가 망하거나 대표나 관계자들이 목돈을 쌓아갖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메꿀 수 없을 만큼 되니까. 그러면서 뻥 터지는 고름이 뻥 터지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리스 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득을 본 자. 내가 아까 모트라인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란 말이에요. 이득을 본 자. 여기서 이득을 누가 봤어요? 사기를 친 이 업체.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잘해서 내가 수학적으로나 산수로 계산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의 어떤 다른 영역의 이윤을 가지고 마진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리스료를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사기지만 이 사람들 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내가 차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건 사기가 아니죠.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터져요. 당장은 안 터지니까 초창기에는 이거를 사기로 몰고 가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이 돈을 다 내주니까. 자,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끌어당긴 돈들을 먹은 놈들이 1차적으로 이익을 본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작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포맷을 만들었잖아요. 자, 2차 수혜자. 2차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리스사죠. 리스사. 리스사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 리스사가 이익을 보게 되죠? 이자가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이자가 어떻게 터무니없이 비싸냐면 이거 지금 피해를 보신 이 대표님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 등록증 여러분 확대해서 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카이엔,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신형이었어요. 출고 이 모델형 연식 및 형식이 2022년식이었어요. 이때 당시가 22년도였거든요. 22년 5월 달에 출고된 차예요. 22년 05월 달에 출고된 신차입니다. 자, 이거를 이 피해자분이 이 차를 언제 샀냐? 이전 날짜를 가만 보니 금융 프로그램 리스, 운용 리스를 언제 터뜨렸느냐? 2022년 12월 7일 날 리스를 터뜨렸어요.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차 출고되고. 신차 출고가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여기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 2022년 5월 13일이고 차량 출고 가격은 1억 2,215만 4천 545원. 이거는 부가세가 빠진 거니까 부가세를 더하면 한 1억 3,400 정도 되겠죠. 차값이. 중고차 이전 날짜는 2022년 12월 7일이에요.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1억 3,400에 출고된 신차가 7개월이 지나서 해가 넘어갈 때쯤이면 과표가 얼마일까요? 제 생각에는 많아야 1억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차의 시세는. 이분은
1억 1,500만 원짜리 포르쉐 카이엔을 이제 산 거예요. 이 업체로부터.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이 차를 산 거예요. 1억 1,500만 원짜리 신차급에 준하는 중고 카이엔 쿠페를 1억 1,500원, 1억 1,500만 원짜리를 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조건으로 차를 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억 1,500짜리 중고 카이엔을 내가 이 업체로부터 사는데 어떻게 차를 샀느냐? 운용 리스를 터뜨리는데 운용 리스 신청 금액이 1억 5,422만 7,270원이에요. 이것도 참 기가 막. 리스를 보통 이렇게 짜잘한 돈을 터뜨리질 않는데 이렇게 짜잘한 돈까지 다 해갖고 리스를 터뜨려요. 운용 리스를 터뜨립니다. 자, 보증금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1,500, 1,800원 낸다고 1,388만 원을 보증금을 이분이 냈어요. 요거를 보증금으로 리스사에 냅니다. 보증금을 냈고 운용 리스니까 보증금 대 잔존가치가 잡혀. 잔존가치가 약 3,855만 6천 원이 잡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잔존가치가 뭔지. 월 리스료는 339만 6,439원 곱하기 60개월이에요. 요 돈을 60개월을 내잖아요. 그러면 2억 378만 6,340원, 2억 300만 원을 내가 1억 1,500짜리를 샀는데 리스료를 다 냈더니 2억 3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2배를 낸 거죠. 그러면 얘가 금리가 몇 퍼센트겠어요? 금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최고 이율 금리를 적용을 한 거예요. 최고 이율 금리를. 왜? 리스사도 많이 먹고 담당 지점과 담당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나는 그 사람들이 준 공범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스사 직원이나 리스사 이거는 중고 리스입니다. 중고차 리스예요. 신차 리스랑 달라요. 회사 사업자가 아예 다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로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금리로 리스 프로그램을 터뜨렸을까요? 할부 금리를. 중간에서 누가 해먹은 거죠. 피를 먹은 거죠. 피를. 리스 피. 사실은 적정금리가 중고차니까 뭐 8%, 9%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14%, 15%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다 먹은 거예요. 1억 5천만 원에 14%면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가. 2천만 원이 넘는 피를 과연 금융사 직원이 혼자 먹었을까요? 누군가랑 논아 먹었겠죠. 걔네들이 범인인 거예요. 피를 많이 말아서 논아 먹은 애들. 걔네들한테 구상 청구가 가게끔 사건을 몰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주는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됐냐? 차를 살 때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천만 원, 7천만 원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리스를 많이 터뜨려야 돼. 자, 사람들이 많이 터뜨린다고 하면 의심할 거 아니야. 이 씨발 사기 아니야? 아니, 나 1억 1,500짜리 차를 샀는데 왜 리스를 1억 6천을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답답한 손님. 그걸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요. 1억 6천을 터뜨려서 5천만 원을 일로 갖고 와서 이 차에 보증금으로 우리가 넣어드리잖아요. 보증금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월 리스료를 지원해드리고 2년마다 차를 바꿔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꽁으로 바꿔줍니까? 그럼 우리 회사 망해요. 1억 1천만 원짜리 차를 사시지만 리스를 1억 6천을 터뜨리면 1억 1천만 원은 어차피 이거 중고 신차 승계 받아도 305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사면 1억 6천을 터뜨리지만 이 중에 5천은 보증금으로 넣어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340만 원인데 우리가 140만 원을 내드리니까 사장님은 200만 원만 내는 거.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구나. 1억 6천짜리로 할부를 터뜨리긴 했지만 얘네가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보증금으로 5천이 들어가고 얘네가 또 140만 원씩 내주고 나는 200만 내고
아,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 소개 잘 받아서 차 싸게 사네. 이거 합법적이구만. 사람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PPL을 받았을 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네들이 이거 140을 끝날 때까지 내준다는 확약서가 있어. 이때. 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 자, 너네 이거 보증금 안 띄어먹고 줄 자신 있어? 이때. 자기네들 예치금이 있다는 거야. 얼마 있어? 알려줄 수 없대. 너네들 지금 가입자 몇 명인데? 가입자들한테 받은 보증금 총액이 얼만데? 혹시 막 500억 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예치금 한 3억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 터졌을 때 500억을 무슨 수로 내줄 거야? 아, 그건 영업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대. 그럼 나는 생각했지. 씨발 존나 야루가 있네 이거. 근데 나는 정보가 없잖아. 그 업체를 내가 거기서 사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피해자가 안 나오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잘 굴려갖고 피해를 양상 안 시키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입자가 몇 명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 누구의 돈을 안 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피해자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내 차를 샀어. 내가 200만 원씩 내면 돼. 여기서 내준대. 근데 최근에 바로오토처럼, 바로오토, 이분은 지금 바로오토에서 차를 산 분이에요. 바로오토처럼 회사가 지금 만세를 불러버린 거야. 회사가 3.1절도 아니고 그냥 만세를 불러버린 거야. 그냥 8.15 광복 선언을 해버린 거야. 우리 만세! 그러버린 거야.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만세를 부르면 어떻게 돼? 나한테 매달 1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거. 회사가 만세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야, 내 보증금은 만세를 불렀는데 보증금이 어딨어. 만세를 불렀는데. 그냥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내가 그거를 의심했잖아. 너네 이거 만세 부르게 되면 누가 책임지냐. 자기네들은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해결한대. 없잖아. 지금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가 그때 의심했던 게 맞았던 거죠. 이거 뭔가 야루가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339만 6,400, 물론 여긴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60개월 할부가 끝나려면 다 해서 2억 378만 6,340원을 내야 리스가 끝나요. 자, 이제 리스가 끝나면 차가 내 차냐? 아니에요. 리스가 끝나면 보증금은 내가 리스 회사에는 1,388만 원 얻고 잔존 가치는 이거기 때문에 차액분 2,467만 원을 내야 돼요. 리스 회사에. 안 그러면 내가 차를 반납하고 요거만 돌려받아야 돼. 내가 2억 얼마를 냈는데 차가 내 차가 아닌 거야. 이 차를 리스사에 주고 나는 1,388만 원만 돌려받아야 돼요. 리스를 이렇게 개설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줄게요. 아니면 내가 리스료를 다 냈으니 2억이 넘는 돈을 냈으니 이 차는 내 거다 라고 해서 이제 리스사로부터 리스가 끝났으면 명예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 리스사로 돼 있는 걸 내 명의로 이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잔존가치 보증금 차액인 2,46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리스사에다가 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388만 원은 뭐냐면 내가 냈던 보증금이잖아. 그럼 나는 1억 1,500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최초의 리스사에 1,388만 원을 냈죠. 최초의 리스사에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가 끝나고 나서 2,467만 원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이자 포함해서 2억 300을 낸 거예요. 그럼 나는 1억 1,500짜리 이 차를 얼마 주고 샀느냐? 2억 4,155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리스 사기인 거예요. 이게 리스 사기예요. 2배에 판 거예요. 차를 딱 2배에 판 거예요. 차 한 대를 2배 값으로 판 거예요. 차 2대를 한 대로 딱 해갖고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리스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3개월 전에도 뭐라 그랬어? 이런 시스템으로 차 사면 안 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죠. 내가 어떤 회사를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있으면 그 회사가 100% 이렇게 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는 그때는 증거 자료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 차주분께서 나한테 증거 자료를 다 보내준 거예요. 리스 상환 스케줄표, 바로오토하고 계약서, 등록증, 리스 이 중도 안내문 다 보내준 거야. 나한테 내가 까발릴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피해자분이 다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내가 이거 없을 때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차를 팔면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리스 사기라고. 이게 리스 사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피해자분들이 많잖아.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피해자분들. 욕심을 부린 당신들 잘못도 있다. 난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하고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어쩌고 근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차 싸게 살라고 산 건 맞잖아요. 물론 이들의 감언이설과 사기치려고 작정한 놈들한테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아도 당했겠죠. 내가 이렇게 전문 분야의 자동차 쪽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나도 당했겠죠. 근데 당한 거는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릴게요. 안 된 일이고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물건을 살 때 이득을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리스사가요. 리스사. 이거 여기는 중고차 캐피탈이거든요. 중고차 캐피탈. 중고차 캐피탈 우리 브랜드별로 다 있을 거예요. 뭐 BM, 하나 뭐 다 있을 거예요. 뭐 롯데, 뭐 HSB 뭐 다 있을 거예요. 모든 캐피탈이 중고차 할부나 중고차 리스도 다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자, 리스사에서 할부를 개설을 하는데 리스를 개설을 하는데 아까 저 카이엔이 2022년 5월식이었어요. 신차 값이 1억 3,500짜리였어요. 차주분이 차를 구매할 시기는 2022년 12월 7일입니다. 중고값 1억 1,500 잡자고요. 자, 그러면 할부가 개설되거나 렌트가 개설되거나 리스가 개설되려면 또는 중고차 이전 등록을 하거나 보험을 들 때는 반드시 과표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차값, 과표. 이 차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법으로. 자, 이 차의 과표는 과연 얼마일 것이냐는 거죠. 과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리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면 이거를 파고드는 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요. 이미 그 사건 사고를 만든 회사는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부르는 사람한테 가서 뭘 어떻게 받고 자기 방에 들어가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뭐 법으로 어떻게 법으로 뭐 그 사람 뭐 전기로 지집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사기친 사람이 만세 부르면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정 억울하면 가서 찔러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만세 불러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만세 부르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 실현 가능성 있어요. 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있고요. 실제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차의 과표를 먼저 이 당시에 구청이나 금융사나 보험사에 물어보면 과표를 알려줍니다. 내가 차를 살 때 이 차의 기준 시세 과표가 얼마였느냐. 제가 알기로는 신차값 1억 3,500짜리면 과표는 1억 1,500 정도 나옵니다. 이게 과표일 거예요. 이게 과표입니다. 과표예요. 이 차의 현 시세. 보험을 들어도 보험 수가도 아마 딱 1억 1,500 정도가 잡혔을 겁니다. 완파가 되거나 뭐 전손 처리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비용 1억 1,500만 원. 이게 이 차의 시세란 말이에요. 과표. 자, 그러면 과표를 기준으로 자, 이 차를 할부를 진행한다. 리스를 진행한다. 얼마를 금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80%에서 90%까지를 금융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부득이하게 중고차니까 이전비든 뭐든 이걸 말아갖고 어쩐다 저쩐다 하면 약간 편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이지만
뭐 법을 어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110%까지 리스 개설이 가능합니다. 리스 개설이 110%까지 돼요. 자, 1억 1,500에 110%면 1,150만 원을 더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1억 2,650만 원까지는 리스를 합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지만 리스를 터트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1억 2,650만 원은 리스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주분은 지금 리스가 얼마가 터졌죠? 금융 신청 금액이 리스 상환 스케줄 표상, 리스 중도 상환 안내문에 보면 신청 금액을 2022년 12월 6일 날 과표는 이 차랑 동일해요. 이 차입니다. 1억 3,500짜리 신차고 중고차예요. 7개월 지난 중고차를 리스를 1억 5,422만 7,712원. 이 돈을 리스를 터뜨린 거예요. 이 돈을.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리스를 말도 안 되게 터뜨린 거예요. 이거를 문제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스를 많이 터뜨리는 것도 금융감독원에서의 어떤 제재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금융 쪽에서 일한 적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자가 말도 안 되는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많은 피해자들이 3, 4 모여서 방송국에 계속 제보를 하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권익이나 이런 곳에 계속 이거를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리스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편법으로 금융상품을 팔았다. 우리 불안전 우리 불안전 금융상품 판매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리스 상품을 고리대금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리스사한테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제재가 가고 방송 취재원들이 어디 리스사야? 이제 리스사가 몇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A라는 리스사, B라는 리스사, C라는 리스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사가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한 100명이 모였어. 200명이 모였어. 족쳐보니까 A라는 캐피탈에 뭐 한 70명, B라는 캐피탈에 뭐 한 190명 막 모였어. 그럼 이 많은 곳에서 190명 모인 곳에서 이제 언론사에 계속 제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보가 쌓이고 금융사에 얘기하면 계속 가겠죠. 이 캐피탈로 계속 갈 거 아니야. 내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잖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리스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뻥 터져갖고 되면 리스사 문 닫아야죠. 캐피탈 저 정도면 문 닫게 되는 거죠. 왜? 반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쫙 풀어서 하는 거 아니면 이건 사기예요. 리스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사기로 판 거잖아요. 사기잖아. 잘 풀면 사기는 아니지만 뭐 그것이 중요해? 피해자 입장에서 뭐 그것까지 헤아려 줘야 돼? 사기야. 너네도 사기인 거야. 너네도 공범인 거야. 왜? 너네 이렇게 팔면서 수수료 얼마 먹었어? 너 그래 너네 이거 정상적으로 터트렸다고 치자. 이자가 씨발 지금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너네 이거 피 얼마 먹었는데? 너네 정상적으로 피 먹었어? 합법적으로 먹었어? 이거 상품 하나 개설하고 만약에 피 2천만 원 먹었으면 편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다 까발리는 거지. 다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리스사에서는 선택을 하겠죠. 캐피탈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중도 상환 수수료니 뭐니 다 안 받고 리스 종결시켜야죠. 원금만 가지고. 지금은 리스를 종결시키려면 이자의 일부도 내야 돼. 페널티 내야 돼. 그러니까 리스를 끌 수도 없어요. 이 피해자분들이 지금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리스 요금이 나가는데 남은 개월이 3년, 4년이 남아버린 거야. 2년을 탔는데도 3년이 남았어. 왜? 60개월을 터트려 버렸으니까. 5년을 터트렸으니까. 내도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공론화를 시켜서 바로 오토가 됐던 이런 상품을 판 그 업체는 이미 만세를 불렀죠. 거긴 법대로 가고 거긴 법대로 가서 처벌시키고 나중에 뭐 해야 되잖아. 이제는 리스사를 족쳐야 되는 거예요. 리스사가 이거 잘못한 거잖아. 몰랐을까? 이거 어떻게 몰라? 한두 대 계약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모르냐고.
리스사에서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과표에 150%가 리스가 터지고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누군가 묵인한 거죠. 누군가 눈 찔끔 감은 거예요. 왜? 눈빵 가고 피 막 들어오니까 찔끔 감은 거예요. 야, 이거 문제되면 씨발 이거 여기 채널 막자. 얘네들이 피를 얼마 먹었는지 다 토해내게 만들. 뭐 해야 돼? 피 많이 먹으면 구상 청구 들어가야죠. 피해자분들의 그런 금액을 바로 오토가 됐던 이런 리스 프로그램을 판 업체한테도 형사소송을 걸지만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피 받아먹고 이런 대리점하고 여기 담당 직원 구상 청구 때려야죠. 먹은 거 토해내야지. 니들이 그렇게 처먹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된 거 아닙니까? 왜 처먹냐고 돈을. 리스를 터트리고 수수료 100만 원, 80만 원 합당한 수수료만 먹어야지. 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수수료를 처먹냐 이거지. 이 정도 이자면은 내가 봤을 때 피 이거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처먹으니까 묵인을 해. 돈을 안 처발랐으면 이거 묵인해 줄 것 같아? 묵인 못 해줍니다 이거. 이거 진짜 범죄예요. 엄청난 금융 범죄인 거예요 이거. 여기를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리스사가 아이고 스미마생 하고 들어와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때는 몰랐고 이 업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 상품이 나갔으니까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페널티랑 이런 거 안 받고 나머지 원금으로 리스를 종결시키고 이렇게 차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 이상을 받고 싶겠죠. 이미 그쪽에 바로 오토에 뭐 보증금 들어가고 뭐하고 근데 다 못 받아요. 내가 봤을 때 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가능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피곤하더라도 피해자분들끼리 모여서 이걸 또 나한테 다 연락을 해갖고 노사장 네가 해줘라.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무지막지합니다. 이거 제가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거 수임하면 또 불법이에요. 변호사 사칭으로 걸려요 제가. 이건 안 되고 내가 조언은 해드릴 테니까 노사장 네가 우리가 돈 모아서 너 수수료 줘. 그게 변호사법 위반인 거예요. 나한테 돈 주고 네가 줘.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사칭이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고 내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도 차 싸게 살려고 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됐으니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죠. 해서 나는 리스사에서 이거 피 받고 이렇게 해갖고 호의호식한 놈들 구상 청구 때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구상 청구 때려줘야 돼 이거.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이게야 우리나라는 씨발 언론하고 금융계통이 제일 문제야. 아주 씨발 다 때려 죽여야 돼. 다 짱돌로 다 때려 죽여야 돼 이 새끼들. 언론하고 금융에 있는 것들이 제일 문제야. 아주 그냥 이 새끼 다 때려 죽여야 돼. 아주 그냥 이거 다 때려갖고 그리고 구상 청구하고 아주 삼족을 면하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 못하게 해야지. 아니 오만 대 족치면 뭐해. 근원지를 가서 정부에서 족쳐버리면 돼. 근원지에서 안 해. 보이스피싱 은행에서 돈 송금 못하게 막으면 될 거 아니야. 응? 돈 어디로 갔어. 신고하면 일단 묶어주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돈 못 빼가게. 근원지를 갖다가 딱 족치면 되지. 뭘 그렇게 빙빙 돌리기는. 이건 리스사에서 이렇게 과표 이상으로 리스를 터트리거나 피가 이상하게 많이 말려서 이자가 높게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해주게 법으로 막으면 되는 거. 왜 못 막어? 왜?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걸 안 막는 거야 도대체. 그거 안 막아갖고 이득 보는 거 누구야. 나쁜 짓 하는 새끼들만 이득 보는데 이런 걸 왜 알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7년 전부터 이 리스 사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스사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요? 그때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캐피탈도 우리나라에 좀 많아. 수십 개예요 업체가. 그 캐피탈에 관련된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팀장급 이상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코드로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 코드가 다 나오잖아요. 코드로 이 영업 계약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 다 알 거 아니야 다. 근데 이걸 왜 승인을 왜 해주냐고. 지들 이익 나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익 난 거를 다 환수를 시키고
페널티 때리고 구상 청구 때리면 얘네들이 다신 이런 짓 안 하죠. 아, 들어오면 얘네들이 거절을 하겠지. 우리는 과표 이상으로는 리스를 개설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과표 이상으로 리스를 개설해 주니까 이런 피해가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좀 어렵지만 정독하시고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선임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료 내시고 상담 받아가지고 금융 쪽 전문인 법률 상담 받아가지고 요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100%입니까? 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피해 구상을 구제를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안타깝지만. 그랬으면 과거에 리스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다 구제 받았겠죠. 구제 못 받잖아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자는 거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아는 정보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